안녕하세요. 미라클 영어의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영어 독해 시간이죠.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과제였던 부분부터 우리가 확인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문장이었죠. 두 문장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Delivery is free 라고 하는 문장이었죠. 자, 얘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분석부터 해야 됐었죠. 보면은 delivery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is라고 나와져 있는 이 친구가 뭐가 되겠다? 동사가 되겠다. 그 다음에 free 얘는 뭡니까? 바로 보어가 되겠죠. 초점은 is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elivery is free 하면은 delivery, 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elivery와 free가 같이 연결되면서 free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더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An open ending is a powerful tool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an open ending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주어가 될 거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is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powerful tool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보어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석해보면 마찬가지로 오픈 엔딩이라고 하는 것, 즉 오픈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래요? 강력한 도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와 보어가 동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요 정도는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는 비동사로 독해하기의 가장 첫 번째로서 어떤 거였어요? 평서문, 긍정문이었죠. 자, 이번에는 그것을 부정문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가 나와져 있고요. 현재형과 과거형이 나와졌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다른 점은 어떤 거예요? 바로 부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I 같은 경우는 현재형일 때 M으로 다가왔었죠. 그걸 부정한다고 하면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am not이 되겠고요. 과거형일 때는 I was였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이니까 I was not이 되겠죠. 자, 근데 was not은 축약이 가능하죠. 어떻게요? wasn't로 축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 you, they 같은 경우는 are로 왔었죠. 자, 얘도 부정하니까 are not이 되겠고요. 축약형으로는 aren't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형은 were not인데요. weren't로 축약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he, she, it입니다. 얘는 뭐였습니까? is로 왔었잖아요. 이번에 부정이니까 is not이 되면 되겠고요. 얘도 축약형이 가능하죠? isn't로 가능하겠습니다. 과거형일 때는 m과 똑같은 was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was not이 되겠고요. 얘도 축약형으로 wasn't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축약형이 없는 것은 am not 하나밖에 없겠죠. 자, 물론 ain't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식적인 영어 문법에 맞는 것은 아니니까 am not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정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정형에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비동사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의 긍정형과 그다음에 부정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어의 위치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해석할 때는 현재형에서는 뭐뭐에 있다, 과거형에서는 뭐뭐에 있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요거 예문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It is in the middle of the ocean 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it is 하면서 주어와 동사가 나와져 있고 뒤에 뭐가 나와져 있는 거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middle of the ocean 바다 한가운데에 라고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다?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과거로 썼다라고 하면 it was in the middle of the ocean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형을 살펴봐야겠죠. 부정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비동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 사이에다 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not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현재형에서는 뭐뭐에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부정이니까 뭐뭐에 있지 않다가 돼야 되겠고요. 과거형에서는 뭐뭐에 있지 않았다가 되는 거가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Dangerous fish like sharks are not nearb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nearby라고 하는 것이 근처에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뭘 써줬어요? not을 써준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dangerous fish 주어죠. 얘가 뭐예요? 위험한 물고기 뭐와 같은 like sharks
상어와 같은요. 바로 이렇게 위험한 물고기는 어떻대요? are not nearby. 근처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다?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부정할 때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과거형으로 쓴다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Dangerous fish like sharks were not nearb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were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해석할 때도 그러면 위험한 물고기가 근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휘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문에서 나오는 어휘들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island, 섬이죠. beach, 해변, special, 특별한, resort, 리조트, tiny, 자그마한, levels, 층, 수준, above, 뭐뭐보다 위에, space, 공간, 장소, guest, 손님, 하객, kind, 종류, through, 무엇을 통해, thick, 두꺼운, enough, 충분히, dangerous, 위험한, nearby, 가까이에 이렇게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단어 있으셨다면 정리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독해 4단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지문을 활용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지문을 통해서 첫 번째 뭡니까? 바로 하이라이팅 단계가 있겠죠. 어떤 거 해주시는 거예요? 쭉 글을 읽으시면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해 주시는 단계인데요. 지문을 읽으면서 주제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밑줄을 쳐서 표시해 주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걸 맨 처음에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뭡니까? 노트 테이킹 단계입니다. 필기 단계죠. 자, 앞에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뭐냐면 1단계는 중요하고 주제와 관련된 것을 찾는다고 하면요. 2단계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장 형태가 아니라 단어나 구로 구성되는 거고요. 영어 중심이 있긴 하지만 혹시나 짧게 구성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뭐 한국어, 한문, 뭐 일본어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호와 도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신만의 약자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내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 어떤 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죠. 뭐예요? 바로 제목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주제와 관련해서 중심 소재를 찾아주시고 그 중심 소재를 활용해서 뭘 해주시면 되겠다?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목은 영어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제목에 대문자 규칙을 잘 준수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첫 단어의 시작 당연히 뭐로 시작해야 됩니까? 대문자로 시작하시고요. 두 번째, 전치사와 관사는 소문자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다 뭐로 해주면 되겠다? 대문자로 시작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나셨다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4단계 뭡니까? 바로 전체 글을 요약하는 단계가 되겠죠. 독해 2단계에서 진행했던 노트 테이킹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영어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한글로도 가능합니다. 전체 내용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주제와 핵심 내용들이 잘 들어가져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의 글로 만들어 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4단계 다 해보셨죠? 자, 이제 그러면 그걸 다 하신 걸 가지고 뭐 해보셔야겠어요? 문제풀이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때 문제풀이 할 때 뭐를 활용하시면 되겠다? 2단계에서 하셨던 노트 테이킹만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각 문제에서 내가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노트 테이킹이 이 문제를 푸는데 적합하게 잘 작성이 되었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문제의 정답을 확인하면서 뭐도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내 노트 테이킹에 이 정보가 들어가 있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것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도 잊지 말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이까지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오늘 지문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과 문장 구역별 해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죠. Pemba Island is in Tanzania, a country in Africa.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첫 번째 문장인데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주어가 누가 되겠어요? 바로 펜바 아일랜드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그 뒤에 바로 나와 있는 비동사가 되겠네요. is가 되겠고요. 그 다음 위치 나와져 있죠. 오늘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봤었던 표현이 바로 뭐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잖아요.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쉼표로 해서 그 뒤에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펜바 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현재형이었죠. 현재형.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곳이 어디예요? A country in Africa. 탄자니아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island has beautiful sandy beaches.
자, the island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주어가 되겠죠. has는 동사로 되겠고요.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은요, 바로 탄자니아에 있는 섬 뭐였습니까? 펜바 아일랜드였죠. 그 섬은요, 뭘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모래 해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 very special resort is also ther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분석해 보죠. A very special resort.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뒤에 비동사 나왔죠?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also는 부사가 되겠고요. 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나왔습니다. there이라고 나와져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형이니까 뭐뭐에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있죠? 해석해 보겠습니다. A very special resort. 매우 특별한 리조트가요.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is resort is not on the beach.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this resort가 주어, is가 비동사로 동사. 자, 이번에 뭐예요? 부정형으로 나와져 있네요. not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on the beach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This resort, 이 리조트가요. is not on the beach.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on the beach, 해변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변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계속 들어가 볼게요. It's like a tiny island로 되어져 있죠. It's like a tiny island. 이것은 어떻대요? Like a tiny island. 작은 섬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t이 주어, is가 동사, like a tiny island가 보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room has three levels, two above the water and one under the water. 자,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The room,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has, 동사가 되겠죠. Three levels,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연 부분입니다. 자, the room, 그 룸이요. has three levels. 몇 개의 층으로 되어져 있대요? 세 개의 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세 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two above the water. 자, 두 개는요, 두 개의 층은요, 위에 있어요. 어디 위에? 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one under the water. 하나는 지하가 되겠는데, 어디요? 물 속에 있다라고 하네요. 독특한 구조예요, 정말.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underwater space has windows. 자, the underwater space.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has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windows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underwater space. 어디예요? 물속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물속에 있는 공간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창문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두 개 층은 지상에 있고 한 개 층은 물속에 있는데 그 한 개 층에는 뭐가 있대요? 창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인데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Guests can see many kinds of coral reefs, fish, and squid through them. 자, 주어가 뭘까요? guest가 주어가 되겠죠. can see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see가 되어졌으니까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돼야겠죠. Many kinds of coral reefs, fish, and squid. 여기까지가 모두 다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hrough them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져 있죠. 부사가 되겠습니다. 해석해 봅시다. 자, 손님들은요 can see 볼 수 있습니다. 뭐를요? 많은 종류의 해초들과요. 그 다음에 fish 물고기들 그리고 squid 오징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뭘 통해서요? through them 창문 등을 통해서요. But do not worry.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명령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do not worry가 동사로 명령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명령문 부정형이 되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가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The windows are thick enough and dangerous fish like sharks are not nearby.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windows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뒤에 are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ick이라 되어져 있는 게 보어가 되겠습니다. enough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지금 뒤에 부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절이 또 나오고 있네요. dangerous fish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like sharks 여기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re이 동사, 그 다음에 not과 nearby는 부사인데요. 자,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오늘 말했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분히 두꺼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위험한 물고기 어떤 거와 같은 위험한 물고기요? Like sharks 바로 뭡니까? 상어와 같이 위험한 물고기들은요 are not nearby 근처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표현인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과 not이 함께 붙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되겠어요? 오늘 과제만 설명해 드리면 오늘 수업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문장 나와져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 어떻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항상 해왔던 것처럼 분석하고 해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과 2번 되어져 있으니까요. 잘 분석하시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미라클 영어의 제임스 초이였습니다.